아카데미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코로나 시대 마을학교 학습 지원 관련해서 구로혁신교육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게 된 구로 온마을교육지원센터장 유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로혁신교육지구는 저희는 이제 2013년부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시범지구로서 혁신교육지구를 처음에 참여했던 자치구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좀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하고 어떻게 온 마을의 교육 주체들이 성장하면서 즐거운 학교 마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까지 9년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마을 다양한 우리 온 마을 주체들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서비스의 어떤 플로서의 마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해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만들어서 삼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의 기본적인 4가지 사업들의 주제 전략 목표인데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철학에 맞춰서 저희가 마을학교도 이 사업 중에 하나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격학습 지원을 위한 마을학교는 2020년부터 저희가 실시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좀 학교 선생님들과 이제 저희가 소통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교육부에서도 계속 발표하다시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라든지 또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지역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가 캐치를 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0년에 한 1000명 정도의 구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등교 수업에서 가장 비중을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결손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학교와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간의 소통이나 교감이 어렵다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외에 학교 밖에서 우리 마을의 돌봄이나 이런 것이 얼만큼 필요하다냐고 느끼냐라고 한 질문에 한 60% 정도의 학부모님께서 필요하다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역을 살펴봤을 때 지역 안에서는 교육부 특교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시스템이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 앞에 거의 하나씩 있었고, 키움센터, 작은 도서관을 이용한 온종일 돌봄센터, 학교 돌봄 등이 저희가 어느 정도 지역 돌봄들이 마을과 지자체와 학교와 연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지역의 돌봄들을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보다 학교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어렵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마을의 지원과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 지원을 어떻게 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초등학교 관련해서 원격학습 지원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2021년 현재까지도 지금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020년 6월 달에 26개 관내 초등학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2개 원격학습 지원 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학교에 한 10명 내외로 원격학습 도우미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는 이 원격학습 지원 학급을 다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학교에 어려움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마을에서 좀 같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원격학습 지원 마을학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학교 한 개소당 학생 한 10명 정도
를 지원하고 마을교사 2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처럼 26개 초등학교에 현황 조사를 해서 돌봄 기관 학습 지원 현황 조사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진행은 저희 그 혁신교육직의 온마을 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학교와 돌봄 기관의 원격 학습 지원 현황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학교의 좀 요구를 좀 얼른 파악을 해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학교에 원격 학습 지원이 좀 시급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 공간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딱히 이제 잡혀져 있던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의 실무지원단 민간학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대응 사업 계획을 협의하게 되었고 그 사업 계획 결과로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모아서 원격학습 지원 마을학교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마을학교 운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청소년 기관들의 공간을 이제 저희가 대관을 해서 그 기관의 방역과 방역 꾸러미를 지급하게 되었고요. 학교들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참여할 마을 기관들과 업무 협의를 시작해서 학교와 자치구와 마을 기관들 업무 분담을 시작해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반기 때는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작년 2학기부터는 이제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런 수요 파악부터 학교의 요구를 수렴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좀 나서주셔가지고 학교의 요구를 파악하고 희망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지역에서 저희 자치구와 저희 센터에서는 마을의 공간을 발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을 해서 그게 기관을 마을학교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하게 되었고 마을 기관에서는 함께 그 운영하실 그 동네의 마을 교사 선생님들을 추천하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의 연수를 통해서 마을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작년 6월 달에 진행을 할 때는 처음에 2개 학교에 122명의 신청을 받아서 다 여기도 아열 학교가 다 이제 수용할 수가 없어서요. 총 한 92명에서 나중에 한 100명가량 정도 저희가 수용하게 됐는데 마을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마을 학교에 학생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오게 됐냐면 학교의 원격학습 지원 학급에서 떨어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거나 기본 맞벌이 가정은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런 취약계층과 또 이런 수요의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인데 부모님이 학교 가정통신문을 읽을 수 없어서 신청을 못 하셨다거나 아니면 너무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 가정은 아니지만 다자녀예요. 세네 명 이상의 다자녀가 있었을 경우에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 원격학습을 다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라든지 또는 엄마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운영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발굴을 할 거고요. 이번 발굴은 학교에서도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더 가정 형편들을 잘 알 수 있는 건 또 마을 선생님들이 동네 사정을 잘 아시다 보니까 동네에서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모아서 마을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마을 기관들에서는 장소와 이제 시설을 제공해 주셨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저희가 마을 학교를 운영하면서 재밌었던 게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EBS 이제 TV를 시청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TV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긴급하게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서 TV를 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TV를 가져다 놓고 아이들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EBS TV를 시청하면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과 함께 온마을 학교의 희망자 수요조사하는 가정통신문도 배포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배포를 하면은 이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마을 학교로 배정을 해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게 되었고요. 학교랑 마을기관이랑 자치구는 이렇게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마을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핵심적인 거라고 보신다면요. 그 학교와 마을학교,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서는 마을교사들에게 연수를 진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1, 2학년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고 수업 준비물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받아가면 되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년별 부장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마을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학년별 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구청에서는 코로나 대응 방역 지침과 안전교육을 하면서 마을 선생님들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안전하게 마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마을 학교가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는 학교별 마을교사 평가회랑 학교와 마을교사가 함께 모이는 평가회를 통해서 마을 학교의 보완할 지점들을 모색해서 2학기에 원격학습 지원 마을 학교를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꾸러미를 학교와 마을 학교에 지원하게 됐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우리 마을 교사를 대상으로 원격학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카페, 청소년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격학습 지원을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각 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마을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1:1 맞춤형으로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놀이터에서 마스크를 쓴 채 놀이 활동을 하는 모습까지 있었고요. 수업이 일찍 끝난 경우에 마을 선생님들이 지점토 놀이라든지 종이접기 놀이라든지 다양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작년 2학기부터는 또 올해는 이걸 더 확대해서 저희가 한 10개 정도 마을 학교를 좀 운영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3개 초등학교로 확대됐고 10개 마을 학교를 통해서 15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서 원격학습 지원 마을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됐지만 학교와 교육청과 자치구와 마을학교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을학교로 등교를 해서 원격학습 지원을 받다가 정시 시간이 되면 마을학교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학교에 가서 급식을 다시 먹고 급식을 먹고 나서 다시 마을학교에 와서 수업을 다시 받고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마을의 협력이 좀 강화되어서 급식 지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학교로는 사실은 긴급하게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학교와 마을의 이런 교육 공동체의 협력이 일상적으로 논의가 가능했었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마을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든지 미디어 제작 방법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연수들을 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또한 기반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다양한 방식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학습 지원을 위한 마을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는 아이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놀이터 마을학교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바깥에서도 안전하게 놀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마을학교 역할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학습 지원을 통한 마을학교는 아니지만 동네 작은 거점 마을학교들을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좀 안전하게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나 심리정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각종 마을학교 사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마을학교라고 해서요.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학교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 정서 지원과 어떤 학습 활동 외에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 놀이터들을 다 발굴해서 이거는 각종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줬던 사업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의 마을학교 학습 지원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가 좀 전제되어야 될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대안공간으로서의 소규모 마을 교육 공간을 발굴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니까 학교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모든 공간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간을 발굴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찾아가서
대표자님들께 부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이 커뮤니티 공간을 열어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렸고, 노인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노인정의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 기간을 먼저 어린이들께 제공해 주실 것을 합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했는데요. 이런 공간들을 사실 섭외하고 발굴해서 이 공간이 또 특히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많은 자치구들에서도 빨리 이 사업을 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런 코로나와 함께 모든 공적 공간이 문을 닫으면서 어디를 이런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 저희가 가장 좀 안정적이고 좋았던 공간은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들은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하기 적합하게 시설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었고, 이런 작은 도서관 중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했던 공간들을 발굴하고 또 이런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대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 마을 공간, 또 학부모님들이 마을 공간을 신뢰하고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안전한 마을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학의 어떤 신뢰와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일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일상적 동단위 교육 거버넌스가 굉장히 필요하다. 또한 동단위의 교육복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는 빨리 이런 마을 학교 전환이 가능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 마을 학교를 진행했던 어떤 동네에서는 이 마을 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동단위 교육 거버넌스라든지 아까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거 발표를 하실 교육 후견인재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동단위의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일상적인 교육 거버넌스나 교육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 학교가 자원봉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을 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홍보나 방역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겠고, 이런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해서 마을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마을 학교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번에 마을 교사를 뽑을 때도 그 동네에서 마을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동네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우리 마을의 선생님을 추천하고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학습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먼데 다른 구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구로에 와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그 동네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학교에서 1학년하고 3학년, 5학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5학년 형 누나들이 1, 2학년 아이들을 또 학습 지원을 해주면서 놀이활동을 지원해주는 이런 동네 속에서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을 학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 선후배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런 마을 속에서 지속적 관계 형성을 위한 철학들이 이런 마을 학교 속에서 좀 퍼져나가야 될 것이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및 이런 정서 지원을 위한 공간형 마을 학교라든지 또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찾아가는 마을 학교 등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마을 학교에 좀 변형된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을 때에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급한 비상 상황에서도 여기에 걸맞는 마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평가를 해보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속 가능하게 위한 저희가 좀 마을 학교 평가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다양한 마을 학교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